서울 집값 바닥 논쟁 1항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이 바닥이다. 더 떨어진다. 서울 집값 동상이몽의 거래 무상까지. 이걸 왜 불교 뉴스에 들고 온 거야? 예, 불교 뉴스 관련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게 거의 제 오늘 방송 하는 데서 메인입니다. 1.3 대책 이후 금매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다. 반면 서울의 전세가율은 떨어지고 있고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7만 5천 가구를 넘어서는 등 집값 하락 신호도 여전하다. 지금 서울은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가 봐요. 이러한 가운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에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매도인과 여전히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매수인의 시각이 혼재해 집값 동상이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금매물들이 빠지면서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하거나 매도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이 거의 바닥이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팩트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거래량이라는 그 코너에 들어가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부산 거래량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산에 여기 이제 매매 거래량이고 요게 전월세 거래량인데 매매 거래량만 보입시다.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은 부산도 12월 달, 작년도 12월 달에 부산 전체 매매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되었어요. 996건. 그런데 1월 달에는 130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거는 1600건인데 원래 30일 이내에 실가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되었다고 봤을 때 2월 달에는 2000건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보면은 다 대부분 다 지금 1000건 정도에서 작년 11월 달도 1000건, 작년 10월 달 1200건, 9월 달 1000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1월 달 1300건을 넘어서면서 2월 달에는 2000건을 넘어선다면 거래량이 완전히 회복되는 회복 기미가 보인다. 부산의 평균적인 거래량은 한 3,500건만 넘어가면은 평균적인 거래량을 회복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2월 달에는 2,000건을 넘어설 것 같다. 그 정확한 통계는 3월 말 되면 나올 수 있겠죠. 3월 말 되면은 2월 달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건데 아마 2,000건은 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전월세 거래량은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부산에 지금 전월세 거래 월 평균은 4,000건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11월 달 5,000건, 12월 달 4,700건, 1월 달 4,500건, 2월 달에 다 집계 안 됐겠죠. 4,300건. 여기도 거의 5,000건 가까이 월간 지금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월세가. 평균이 한 4,000건 정도로 말씀드렸어요. 매매 거래가 주니까 전월세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사람이 길에 나앉아 살 수는 없잖아. 전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매매를 안 하니까는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는데 전세가는 왜 그래 폭락하는 거야? 아직까지 전세가가 회복 안 된 데도 많은데 왜 그런 거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은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도 차고 넘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은 늘어나도 전세가가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내년에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내년에도 매매 거래는 매매 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거래가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24년부터는요. 24년, 25년은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내년에 전체 다 합쳐봤자 13,000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전월세 거래가 늘어난다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팩트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보시다시피 1월달보다 2월달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금매부터 팔리겠죠, 그죠? 금매부터 팔린다는 것은 금매가 소진된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은 금매가 소진되면은 그 한 단계 위에 단계 가격대 매물들이 이제 포진하고 있겠죠. 그래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전후로 뭐 12월, 1월 이때 언더슈팅이라 생각되는 초금매는 매매가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약간 오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 좀 보시죠. 부산 대장단지 하락률을 해가지고 제가 11월 달에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지금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기준 가격을 2020년 봄 4월 달 가격으로 봤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달 가격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최고가 미친 상승을 했을 때 최고가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최저실 거래가는 얼마인지 그러면 이 최고가 대비해서 떨어진 하락률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최근에 이 최저실 거래가가 이제 다 거래가 됐다고 보고 그 뒤에 나오는 현재 거래된 실가 또는 호가는 얼마인지 그러면은 이 최저실 대비해서 최근 실가 또는 호가는 몇 프로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요 맨 끝에 있는 거는 2020년 본 가격, 제가 이게 기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 기준 가격과 최근 실가 또는 호가 이 사이에서는 몇 프로 상승이 나타났는지 좀 어렵죠, 표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편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단 해봅시다. 뭐 각 구별로 대표 단지들을 쭉 뽑았습니다. 자, 센텀파크 1차부터 봅시다. 얘는 2020년도 4월달 가격이 7억 700이었어요. 그런데 21년도 최고가는 13억이었습니다. 최근 12월달쯤 되겠죠. 12월달, 1월달 그 즈음에 최저 실가는 8억 2천을 찍었습니다. 8억 2천. 그럼 이때 하락률은 13억 대비해서 8억 2천은 약 37%가 하락한 금액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실가는 9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최저 거래가 8억 2천 대비해서 9억 5천은 약 16%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12월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3월 달에는 바닥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 상승한 매물대가 나오고 있다. 내지는 거래가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2020년 가격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된 실가 요거는 몇 프로 상승했는가? 약 34% 상승된 금액을 보이고 있다. 몇 년입니까? 그러면 21년, 22년, 23년 3년간 약 34% 상승한 금액이다. 파크 1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메인이라서 좀 이거 길게 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다음에 해운대자이 2차 2020년, 왜 2020년 본 가격을 기준으로 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부산이 2016년도 하반기부터 하락장에 들어섰거든요. 2016년 하반기, 17년, 18년. 그러다가 2019년 10월 달에 해운대가 조정지역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서울에서 매수세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등을 했었는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 거는 2020년 5월달, 6월달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은 2020년 봄 가격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 가격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2016년도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크 가격과 거의 유사한 레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를 할 때 2020년 봄 가격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자이 2차
2020년 4월 달에 8억 2천 했어요. 얘가 13억까지 갔다가 얘도 최저 실거래가는 8억까지 찍었습니다. 약 39% 하락한 금액이 나와서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9억짜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억에서 9억으로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올랐으니까 13%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요 9억이란 거는 2020년 본 가격 8억 2천과 대비해 보면은 약 9% 정도 오른 가격이다. 3년 동안 9%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뭐 이만큼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랬다가 다 중간을 빼고 2020년 본과 최근 거래된 가격을 본다면은 3년 동안 9% 오른 게 현대자의 2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안 쌍용 2020년 4월에 7억 2천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14억까지 갔죠. 그러다가 최저 실거래가는 8억을 찍었습니다. 얼마가 떨어졌습니까? 43%가 빠졌어요. 14억 대비해서 8억이니까 43%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실가는 8억 3천. 그러면 8억 대비해서 8억 3천이니까 4% 정도 오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2020년 봄에 대비해서는 약 15% 올랐다. 3년 동안 15% 오른 금액이 8억 3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 롯데 동래구 대장단지죠. 7억 8,500이었습니다. 20년 4월에. 그러다가 얘가 12억 4천까지 찍었어요. 그러다가 최저 실거래가는 7억 8천에 나온 게 있습니다. 7억 8 찍었습니다. 거의 2020년 본가격으로 돌아간 거죠, 그죠? 이때 하락폭은 약 30%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실거래가 찍은 게 8억 6천이에요. 그러면은 7억 8천에서 8억 6천 올랐으니까 약 10% 정도 상승을 했다. 마찬가지 2020년 본가격 대비해서도 10% 정도 하락한 것이 상승한 가격이다. 3년 동안 10% 올랐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너는 이때 최고가에 팔고 나온 분이 위너겠죠. 그렇죠.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위너는 이 최저 실거래가에 40분이 위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은 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시아드 고롱 연제구 대장단지 2020년 4월에 5억 6천 하던 애가 11억 3천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최저 실거래가는 7억 찍었습니다. 약 38% 오른 가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7억 5천짜리 거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7억에서 7억 5천 7% 정도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연 첼스테이트 브루지오 남구 대장단지죠. 약 6억 9,600이었는데 얘가 11억까지 갔다가 7억 4천까지 빠졌죠. 33%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거래되는 거는 7억 9천이다. 7억 4천에서 7억 9천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으니까는 얘도 한 7% 정도 상승했다. 3년 전과 비교하면은 한 14%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3년 동안에. 그리고 롯데캐슬 레전드 관심 많으시죠?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6억 5천 했어요. 얘가 9억 7천까지 갔다가 가장 최저가에 거래된 거는 5억 9,500. 물론 요 최저 실거래는 알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난일 가능성이 높아요. 6억 5천에서 9억 7천 갔다가 5억 9,500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거는 6억 4,800. 그래서 얘는 최저가 대비해서는 한 9% 정도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3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은 3년 전 가격보다도 못하다. 3년 전에 6억 5,600이었는데 지금 4,800이다. 오히려 마이너스 1%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자, 다른 것들을 보시면 지금 최근 상승률이 그래도 뭐 1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률이 1%가 마이너스 1%야. 죄송합니다. 최근 상승률은 9%인데 3년 전 가격에 비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3년 전 가격보다 최소한 그래도 뭐 10% 정도 올라 있는 게 저는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레전드는 안 그렇거든요. 이런 단지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단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진구의 그 시민공원 옆에 있는 사망 골든뷰 센트럴. 얘는 3년 전에 6억 4천 했어요. 그러다가 10억 9천까지 갔다가 최저 실가 6억 찍었죠. 45% 폭락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사망 골든뷰에도 폭락이. 그러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가는 6억 9,500에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최저가 6억 대비해서는 16% 정도 올랐다. 물론 얘는 못난이겠죠. 저층이고 얘는 그래도 꽤 괜찮은 놈이겠죠. 하여간에 3년 전에 대비해서는 8%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직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안 오르는 이런 단지들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8% 오르고 마이너스 1% 3년 전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고 있는 단지다. 4억의 상리프로지요. 3년 전에 4억 2천 정도 하다가 6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거래된 거는 최근에 거래된 최저가는 4억 2,500. 얘는 29% 폭락한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실가는 또 4억 8천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3년 전에 대비해서는 14%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이 정도가 저는 가장 표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에서는 3년 전에 대비해서 한 1년에 5% 정도씩 올랐다. 그러면 3년이면 한 15% 정도 오른다. 그 정도가 표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화면 카이죠. 서구의 대신 푸르지오. 뭐 비슷합니다. 얘도. 3년 전에 한 5억 하다가 8억 5천까지 갔다가 5억 4천까지 폭락했다가 최근에는 5억 7천에 거래되고 있다. 북구의 화면 카이죠. 얘도 한 5억 정도 하다가 3년 전에 한 8억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최저가는 5억 9천까지 폭락했습니다. 많이는 폭락 안 했죠, 생각보다.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거는 6억 천 되고 있다. 그래서 3년 전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21% 정도는 오른 가격이다. 동구의 협성 슈프레 부산진역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거죠. 3년 전에 4억 3천 정도 했는데 얘가 거의 더블 쳤죠. 8억 천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30% 폭락한 5억 7천에 시가감 찍혔었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거는 5억 8천이다. 얘는 지금 뭐 폭락한 폭은 한 마이너스 30% 되는데 최근 상승률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3년 전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33%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부산 평균이 3년 전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오른 게 평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20%보다 더 오른 것들, 예를 들면 센텀파크라든지 아시아드 코오롱, 그리고 휴스프레 부산진, 명지더샵 3단지 요런 애들은 3년 전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 라고 접근하세요. 그 뒷말은 안 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니까. 장전레미안 3년 전에 7억 5천 했어요. 얘가 12억 2천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저가 찍은 게 7억 5천까지 찍었거든요. 38% 폭락했습니다. 얘가 폭락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게 실가 찍힌 게 8억 5천에 찍혔습니다. 1층 실가 7억 5천 찍힌 거는 제외했습니다. 8억 5천에 찍혔습니다. 그럼 최근에 상승률은 12% 정도 상승을 했다. 3년 전에 대비해보면 한 13% 정도 상승을 했다. 뭐 이 정도면 뭐 오케이 무난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기장의 일광자이 프로지오 2단지 얘는 3년 전에 한 3억 8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8억 5천까지 뛰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죠. 44% 폭락해서 4억 8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최저가가. 그러다가 최근에 좀 시가 찍은 게 5억 2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8천에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올랐다. 그러나 3년 전에 대비해서는 5억이면은 34% 정도 오른 가격이다. 자, 전반적으로 영도구하고 사상구 빼고 부산 시내에 있는 네임드급 대장들 현재 가격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다 점검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21년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을 보십시오. 최저 실거래가 찍혔을 때 그 하락폭은 거의 한 40% 전후죠, 그죠? 40% 전후로 하락한 단지들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뭐 사망 골드뷰 센트럴 진구에 있는 저 시민공원 옆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45%까지 폭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얘는 6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6억대 매물이 있어요. 21년도 최고가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시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는 이런 가격은 의미가 없으니까 잊어버리시고 기준을 보시는 거는 20년 4월달 가격, 20년 봄 가격, 그리고 최근에 되고 있는 최근 거래 가격,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지 요 자료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요걸 가지고 부산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러면 부산 평균보다 높으면은 왜 높은지, 이게 오버슈팅은 아닌지 3년 전과 대비했을 때
3년 전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얘는 왜 별 차이가 안 나는지. 예를 들면 롯데캐슬 레전드 같은 경우 3년 전에 6억 5,600이었는데 현재 6억 4,800이야. 뭐야 이거. 이런 경우는 기회로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좀 더 기다릴 것인지 이거는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렇게 급격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입주 물량이 아직도 차고 넘치고 전세가는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매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뷰입니다. 언제 상승할지는 모르죠, 그죠? 그건 모르지만은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세가도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면은 매수를 하시고 하반기는 관망을 하시고 24년을 맞이하시라. 그게 조금 안정적인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또 금리가 뭐 확 내려간다. 금리 인하가 뭐 빅스텝으로 인하한다.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금리는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응할 뿐이라고 하지만은. 하여간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에 가면 충분히 저는 매수해도 완전 마진이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산 대장단지 하락률도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